예, 박형수 의원입니다. 1차관님한테 그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추경호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전원지원금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서 저도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만은 지금 여당의 대통령 후보와 또 여당 일각에서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을 하기 때문에 또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지난번에 시정연설 하실 때 대통령께서 원래 초과 세수가 한 10조 원 정도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16조 내지 17조쯤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기재부에서는? 예, 그 초과 세수는 계속해서 좀 변동성이나 불확실성이 있어서요. 계속해서 좀 따져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것도 예측 못해요? 그거는 그때그때 좀 달라질 수가 있어서요. 예. 한 10조쯤 뭐 예측을 하시더만요. 부총리도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더만. 예? 자, 10조 원이 지금 추가 세수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또는 뭐 16조, 17조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지금 재난지원금을 쓰려 그러면은 일단 올해 하려면은 올해 추경 편성해야 되는데 추경 편성할 수 있는 시간적인 또는 재정당국의 여력이 지금 도저히 안 되지요. 올해 안으로 추경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예, 물리적으로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물리적으로 어렵겠죠. 예. 자, 그렇다라면은 이게 원래 추경 편성이 안 된다라면 이거는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잉여금 넘어가면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지방교부금 뭐 이런 거 있고 또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30%를 공자기금 상환에 우선적으로 30조 상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 남는 것 중에서 또 뭐 국채 상환에는 뭐 또 30%를 또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고 남은 금액 가지고 지금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자라고 하는 건데 그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얼마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0조 원이 원래 추가 세수가 생겼다고 치면은 그러면 아까 얘기한 그런 부분을 다 감액하면은 얼마를 내년에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정도도 예측이 안 되는가요? 예, 뭐 이게 10조 해가지고 뭐 단순하게만 계산 옳죠 하면 한 2 내지 3조 아마 안 될까 그렇죠. 2 싶습니다. 내지 3조 원. 결국 2 내지 3조 원 정도밖에 쓸 수가 없는데 이걸 가지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준다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집중적으로 피해 계층에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게 계속된 우리 당의 주장이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초과 세수를 가지고 이게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결국은 또 이게 국가 부채 문제로 지금 갑니다.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지 지급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세계 최고로 높은데도 국가 채무 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비정상 상태이기 때문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더 지급해도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일단 팩트부터가 지금 틀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가계부채가 세계 최고로 높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OECD 자료에 보니까 2020년 기준으로 실질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우리가 6번째입니다. 이게 6번째라고 해서 우리가 가계부채가 심각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얘기를 할 때는 국가 지도자나 의원이나 정부에서 얘기를 할 때는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6번째인 걸 가지고 가장 높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됐다라는 걸 한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 국가 채무에 대해서도 국가 채무 비율이 전 세계에서 우리가 가장 낮은 상태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2020년에 비율이 한 D2 기준으로 해서 59%쯤 됩니다. 59%. 근데 OECD는 한 80%쯤 돼요. 근데 이게 과도하게 채무 비율이 높은 그 기축통화국 몇 개국이 있습니다. 일본, 그리스 이렇게 막 257, 238 이런 나라들 때문에 지나치게 상향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보다 국가 채무 비율이 높은 숫자를 따져보니까 OECD 중에서 우리보다 높은 게 21개 국가입니다. 근데 이 21개 국가 중에서 미국, 일본 등 기축통화국을 빼고 나니까 우리보다 더 높은 비기축통화국은 5개 나라밖에 없어요. 기축통화국을 제외하면은 우리는 비기축통화국 중에서 전 세계에서 6번째로 국가부채 비율이 높은 것입니다. OECD 자료에 의하면은. 그런데도 이재명 후보는 이게 가장 낮다라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해도 된다.
이거는 정말로 이건 팩트 자체를 잘못 알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우리 국가 채무 비율이 5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자료가 나왔는데요. 5년 뒤인 26년에는 69.7%가 될 거라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59.몇 %하고 계산하면 21%가 높아지는데요. 그러면은 증가폭이 IMF가 조사한 35개국 중에서 2위가 됩니다. 혹시 이 자료 보셨습니까? 1차관님? 그 자료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자, 1위가 어디냐면은 1위가 에스토니아라는 나라입니다. 에스토니아는 저쪽에 인구 100만 조금 넘는 그런 작은 나라입니다. 그 에스토니아를 빼면은 우리가 5년 뒤에 국가부채 증가율이 세계 1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국가부채 증가율이 심각한데도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계속해서 지급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저는 여기 또 하나 또 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효과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수십 번 얘기를 했습니다. 소비진작 효과가 1차 때 30%밖에 안 나왔고 영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보다는 선별적으로 피해계층에 집중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또 이렇게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이건 선거용밖에 안 된다. 정말로 우리 이재명 후보하고 민주당이 정정당당하게 선거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걸 꼭 내년 3월 9일 이전에 1월 달이나 2월 달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하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자, 오히려 정말로 필요하다 그러면은 선거 후에 하자. 이렇게라도 얘기를 해야지 정정당당한 것이지. 이렇게 꼭 1월, 2월에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선거용이다. 그리고 기재부도 거기에 만약에 동조를 한다 그러면은 선거 중립성에 위반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의견이 있으시면 예, 의원님 이제 팩트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향후 5년 뒤에 이제 국가 채무 비율을 지금 잤으면 IMF에서 국가 간의 비교해서 내놨습니다. 이게 이제 통상 하는 이제 전망치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전망치고 이제 실제 상황 이하에 따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 그리고 또 이제 각국이 그 회계연도가 다릅니다. 예, 그래가지고요. 이걸 지금 정확히 있잖아요. 이제 비교하기에는 조금 한계를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지표다. 좀 이 말씀 드리고요. 저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면서 각국 있지 않습니까? 대응을 나름 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국가 채무를 하나 있지 않습니까? 줄이면서 정말 그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증가율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 그 선진국에 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절반 이하로 줄여가면서도 저희들이 이 정도로 방역을 잡고 또 빠르게 있지 않습니까? 경제를 회복시켰다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굉장히 가성비 높은 재정 운영을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이제 향후에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거를 조금 연착륙시키는 그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기간 동안 있지 않습니까? 엄청 있지 않습니까? 그 채무를 늘리면서 그 다음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지출 증가를 빼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좀 숫자상으로는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이제 현실적인 건지 그리고 그게 국가적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걸 그냥 액면 그대로 숫자만 가지고 비교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무슨 말씀인지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